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선집중은 공직기사 민법에 세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첫째, 합격하실 분 성명 미리 적어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 한 곳만 계속 반복하시면 정답 지문은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23번 담보물권 통일성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48페이지입니다. 통일성이란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을 말하죠. 자, 그럼 채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과 아주 친한 사람끼리 돈 빌리면 담보 없이 돈만 빌릴 수 있죠. 별로 안 친하더라도 옆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요. 10,000원 빌리는데 담보 설정하지 않죠? 우리 채권은 크게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과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담보물권은 무엇을 담보하죠?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무엇을 담보합니까? 앞에 채권을 담보하죠. 돈 못 받을까봐 담보물권 설정합니다.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니까 수동음이 있기 때문에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로 쓰입니다. 한편 아래 채권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채권과 담보물권 중에 어떤 게 더 주된 권리일까요?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가 됩니다. 엄마 자식 따지면 모권,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죠. 채권이 모권, 엄마 권리고 담보물권이 잡권, 종된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담보물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죠.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채권 없는 담보물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몇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리면 담보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다시 담보물권 앞에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한편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종성을 공부하겠습니다. 가백이 X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모권이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권입니다. 현재 채권자 우리에게 3억 채권과 저당권이 있어요.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아까 여기서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없는 저당권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 소멸합니다. 이게 부정성이죠. 369조에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즉 엄마입니다. 엄마가 시완성 기타 사유로 인한 소멸한 때 저당권 자식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복잡하면 헷갈리니까 채권을 엄마라고 그러고 저당권을 젖먹이와 깐나내기예요.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어요.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습니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이어서 소반성인데 다시 갑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채권이 다시 주된 권리 엄마고 저당권이 깐나내기 종된 권리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채권과 저당권이 있죠. 우리 병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하는 거죠. 그럼 특약이 없으면 이 종된 권리 양도도 이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병은 채권도 취득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 받으면 저당권도 취득합니다. 한편 자 우리 저당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옆 사람에게 10,000원만 빌리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저당권 혼자 있으면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병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361조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저당권 종된 권리는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제 3개 나오니까 더 헷갈리죠? 그래서 아까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이 깐난애기예요. 첫 번째 사건, 엄마가 양도 집 나가면 보통 아새끼 데려가죠. 엄마가 집 나가면 보통 아새끼 데려갑니다. 근데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아새끼 굶어 죽습니다. 깐난애기라 아새끼만 집 못 나갑니다. 깐난애기라 아새끼만 집 못 나가요. 그럼 아새끼는 집 나갈 수 있나요? 아새끼도 집 나갈 수 있죠. 단 반드시 여기 엄마랑 함께 엄마 등이 업혀서만 집 나갈 수 있고 아새끼 혼자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자로 하시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가백의 x가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변제기 때 채무자 값이 2억 5천 갚았어요. 을은 5천만 원 못 받았네요. 그럼 우리 5천만 원어치 경매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을은 전부를 다 경매합니다. 이처럼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조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상대위란 물건 위에 대신한다죠. 물상대위는 사유가 딱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정해 있어요. 여기 자 매매 있나요? 매매 없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물상대위 못합니다. 여기 임대차 있나요? 임대차 없죠? 그러니까 차임에도 물상대위 못합니다. 일단 물상대위는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저당권자 갈 필요 없이 제3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가백의 X 건물이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으로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멸실돼 버립니다. 그럼 저당권 목적물이 건물이 없어져요. 근데 화재 보험 들었다면 화재 보험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당권 목적물이 없어지고 보험금이라는 가치적인 변형물이 생겼습니다. 이 돈이 설정자 가백의 목각에 꽉 잡아야 돼요. 그다음 이 돈이 가백에 들어가면 갑돈과 보험금이 섞이면 어떤 돈인지 특정성이 상실됩니다. 목각에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물건 위에 대신하는 거죠. 근데 압류는 누가 해도 돼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구든 설정자 가백에 목각에 잡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설정자 가백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면 늦습니다. 이처럼 물상대위란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서 그 물건 위에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되거나 임대차가 되면 건물 살아있죠. 건물 살아있으니까 물상대위 못하죠. 물상대위란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을 물상대위하는 겁니다. 즉 갑건물이 있어요. 우리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했는데 이 건물을 평한대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건물 살아있잖아요. 건물 살아있으니까 을은 언제나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차임 물상대위 못합니다. 그럼 가백에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3억 채권으로 토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토지가 없어질 수 없죠. 그래서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무조건 수용한 게 아니고 먼저 가백에 토지 팔라 그래요. 갑이 토지 팔 수 있죠? 그럼 수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협의 취득합니다. 여러분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협의 취득을 두 글자로 왼쪽에 매매매매랍이죠.
그럼 이건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매매대금 물상대의 못합니다. 저당권 살아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국가가 너무 싸게 먹으려고 그래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국가가 공영징수합니다. 공영징수하면 여기는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랬죠. 협의 취득을 매매로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갑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데 1-1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을이 돈 빌리고 을이 1번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했죠. 자, 그런데 을이 병에게 돈을 못 갚아요. 그럼 병은 경매합니다. 무엇을 경매하죠? 전세권을 경매하죠. 전세권을 경매해서 경매했더니 A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A가 을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기간 을 대신 A가 사용해요. 나갈 때 을 대신 A가 전세금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전세권을 경매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죠. 우리 기피혼나 말소등기 없이 외웠죠? 전세권은 말소등기 안에도 이미 소멸했습니다. 더 이상 이미 전세권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세권 자체를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없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어요. 대신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가치적인 변형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멸한 전세권 자체를 저당 실행 못하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이건 물상대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 내용이 좀 복잡해요. 교재 1번 저당권은 목적물에 사유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정의 있어요. 매매나 임대차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받을 금전기타 물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되고 제3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이나 차임 물상대위 못합니다. 그 다음 저당권이 서져 있는 토지가 그 다음 법 이름 모르셔도 되고 협의 취득을 빨리 매매로 바꿔요. 매매가 되면 물상대위 못하죠.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여기서 보상금은 실질은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 못합니다.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아까 이게 부기등기 1-1이죠. 1-1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전속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더 이상 경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OX 풀어볼까요? 자, 1번 갑은 저당권이 아새끼죠. 아새끼를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아새끼만 집락을 썼습니다. 이번 저당권은 아새끼는 엄마랑 분리해서 집락할 수 없어요. 28에 29에 똑같이 나왔네요. 아새끼가 엄마랑 분리해서 집락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집락할 수 없다 맞았죠? 5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앞에 협의 취득 나오죠. 그럼 물상대위 못 한다죠? 매매니까 못합니다. 6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압류는 제3자가 압류도 되죠. 제3자가 압류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통일성은 꼭 맞춰야 됩니다. 특히 1, 2, 3, 4가 뭐죠? 아새끼만 집락할 수 없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우주 최강 강의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도 같이 꼭 하셔야 되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특강까지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